너는 이탈리아 베르티니 가문의 피를 이어받은 딸이야. 그런 내가 왜 한국 같은 데로 가겠다는 거지? 공항 한복판. 고성과 함께 이탈리아 남성과 여성이 격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는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소리를 지르고 여자는 흔들리는 눈빛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 사이로 말없이 다가오는 한 한국 남성의 실루엣. 과연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탈리아 베르티니 패션 그룹에서 마케팅 매니저로 일하는 카밀라 베르티니입니다. 사실 매니저라고 하기도 뭐한 게 실질적으로 하는 일은 대외 활동용 얼굴 마담 정도였죠. 사람들이 알만한 베르티니는 맞습니다. 150년 된 역사적인 패션 브랜드죠. 모나코 왕실도 우리 드레스 입고 베니스 비엔날레 때마다 우리 컬렉션이 언급되는 그 베르티니가 맞아요. 하지만 제가 왜 여기 서 있는지 설명하려면 복잡합니다. 첫째 언니 이사벨라는 회장님 자리에 앉아있고 둘째 언니 알레산드라는 파리 컬렉션 책임자로 뛰어다니죠. 그럼 저는? 글쎄요. 베르티니 3세대 대표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긴 한데 실제로 제가 결정한 건 지난 5년 동안 거의 없었어요. 언니들이 바쁠 때 대신 파티 참석하고 잡지 인터뷰 응하고 브랜드 행사에서 웃으며 사진 찍는 일이 주된 업무였거든요. 2024년 10월 베르티니 본사 임원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아버지 프랑코 베르티니가 서류를 넘기며 말씀하셨죠. 한국에서 전통 의상 전시회가 열린다더군. 우리도 참가해야 할 것 같아. 현지 스타트업과 협업도 논의해보고 이사벨라 언니는 파리 컬렉션 때문에 도저히 못 간다고 했고 알레산드라 언니는 밀라노에서 급한 계약 협상이 있다며 손을 흔들었어요. 그 순간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가겠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지더군요. 30년 동안 카밀라는 아직 어려서 경험이 부족해서 언니들과 비교하면 이런 말들을 들어온 제가 처음으로 스스로 나선 거였거든요. 아버지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의외라는 듯 조금은 의아하다는 듯한 이번 프로젝트는 중요한데 내가 혼자서? 아버지, 제가 영어와 프랑스어로 통역도 가능하고 패션 마케팅 전공이에요. 그리고 한 번쯤은 기회를 주셔야죠. 제가 목소리를 약간 높였어요. 놀랍게도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마 언니들이 너무 바빠서일 거예요. 그래도 저에게는 처음 받은 진짜 업무였어요. 서울행 비행기표를 받고 호텔 예약을 확인하면서 묘한 설렘이 있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책임질 프로젝트가 생긴 거죠. 호텔에서 받은 자료를 보니 협업 대상이 모던 트레디션이라는 스타트업이었어요. 전통 공예와 현대 디자인을 융합하는 회사라고 하더군요. 담당자는 박지훈이라는 이름이었고 회사 소개서에는 한국 전통 소재를 활용한 현대적 재해석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한국어 기초 회화 책자를 펼쳤어요. 안녕하세요를 한글로 쓰려고 동그라미와 네모를 그리다가 결국 포기했지만 적어도 인사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 사이로 서울이 점점 가까워지는 걸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게 단순한 출장이 될지 아니면 뭔가 더 특별한 일이 될지는 몰랐지만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저는 당황했어요. 로마 공항이나 샤를 드골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곳곳에 한글로 된 안내판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그리고 들어본 적 없는 언어가 사방에서 들려왔어요. 출구로 나가자 카밀라 베르티니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선 남자가 보였어요. 검은 테 안경에 깔끔한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는 모습이었죠. 박지훈입니다. 잘 오셨어요. 그가 유창한 이탈리아어로 인사하는 순간 저는 놀랐어요. 자료에는 그가 영어로 소통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이탈리아어까지 할 줄은 몰랐거든요. 차 안에서 그는 서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한강이 도시 중심을 가로지르고 있다는 것. 저쪽에 보이는 타워가 남산타워라는 것.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정이 시작된다는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죠. 호텔에 도착하니 이미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체크인을 하고 방에 들어가자 거대한 창문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밀라노의 빌딩들과는 다른 느낌이었어요. 더 빛나고 더 활기차 보였죠. 네온 사인들이 마치 별처럼 깜빡이고
고층 빌딩들 사이로 차들이 흘러가는 모습이 마법 같았어요. 핸드폰으로 아버지에게 무사히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내일 일정을 다시 확인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지훈 씨가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제보다 더 격식 있는 느낌의 그레이 수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오늘은 우리 회사를 방문하시고 전시회장도 미리 둘러보는 일정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뭔가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가 탄 택시는 강남구라는 지역으로 향했어요. 갑자기 거리가 화려해지더군요. 샤넬, 구찌, 에르메스 매장들이 즐비하고 깔끔한 카페들이 곳곳에 있었어요. 여기는 서울의 쇼핑 중심지입니다. 베르티니 매장도 곧 들어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베르티니 서울 매장 계획을 이미 진행하고 계셨다는 걸 몰랐거든요. 모던 트레디션의 사무실은 강남구 한 빌딩의 10층에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은은한 향기가 풍겼어요. 한지 냄새와 함께 무언가 따뜻한 느낌이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니 벽면에는 전통 소재로 만든 현대적 디자인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자개 장식이 들어간 스마트폰 케이스, 한복 원단으로 만든 에코백, 나전칠기 기법을 응용한 액세서리들이 마치 갤러리처럼 정렬되어 있었어요. 지훈 씨가 회사 곳곳을 안내해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전통 공예 기법을 현대 제품에 적용하는지, 각 장인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왜 베르티니와의 협업에 완벽할지에 대해서 그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이미 완성된 제품들을 보고 있는 것처럼. 작업실에 들어가자 여러 장인들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한 장인은 전통 매듭으로 현대적 액세서리를 만들고 있었고 다른 장인은 한지를 이용해 가방을 제작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놀림은 마치 예술 작품을 창조하는 것처럼 섬세하고 정교했어요. 여기 보세요. 지훈 씨가 이탈리아 가죽과 한국 전통 색감을 결합한 시제품을 보여주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회의실로 이동해서 지훈 씨가 본격적인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첫 페이지에는 베르티니, 모던 트레디션 동서양의 만남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 다음 슬라이드들은 정말 놀라웠어요. 이탈리아 가죽과 한국 전통 색감을 결합한 베르티니의 시그니처, 실루엣에 한국 전통 자수 기법을 접목한 디자인 스케치들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전시회장으로 이동한 후 코엑스라는 거대한 건물에 들어갔을 때 그 규모에 압도되었어요. 각국의 전통 의상 부스들이 준비되고 있었어요. 일본 기모노, 중국 치파오, 인도 사리 등 화려한 의상들이 곳곳에서 세팅되고 있었죠. 우리 부스는 한쪽 코너에 위치해 있었어요. 내일부터 본격적인 전시가 시작됩니다. 베르티니 측에서도 샘플 제품들을 가져오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그때 지훈 씨의 표정이 조금 심각해졌어요. 사실 이 프로젝트가 저희 회사에게는 정말 중요한 기회예요. 베르티니 같은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할 수 있다면 그의 솔직함이 인상적이었어요. 압박 느끼지 마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 협업이 성사되도록 하겠어요. 지훈 씨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요? 네. 저도 이런 기회가 흔하지 않거든요. 전시회장을 나와 호텔로 돌아가는 길,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내일 시간 되시면 서울의 전통 지역도 구경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망설였어요. 좋아요. 근데 너무 어색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한국 문화를 이해해야 더 좋은 협업이 될 거예요. 논리적인 제안이었어요. 수락했죠. 호텔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조금 달라 보였어요. 새로운 것들을 보고 듣느라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피곤하기보다 오히려 활력이 생긴 느낌이었어요. 베르티니 명함을 보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이번 출장이 단순한 업무 이상의 무언가가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일정을 마무리하며 지훈 씨의 회사 팀원들이 회식을 제안했어요. 장소는 다름 아닌 지훈 씨의 부모님이 운영하는 식당이었어요. 서울 외곽의 오래된 골목 안, 한글 간판이 낡아가던 백반집이었죠.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따뜻한 분위기에 긴장을 풀었어요. 작은 식당 내부는 단순했지만 깨끗했고 벽에는 손님들이 남긴 감사 메시지들이 가득 붙어 있었어요. 팀원들이 하나둘 도착했어요. 디자이너 김성민, 마케터 이지은, 공예 담당 최유진까지 모두 편안한 차림으로 왔어요. 서로에게 농담을 던지고 웃는 모습이 정말 가족 같았어요. 이들의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저도 어느새 편안해졌어요.
주방에서 한 여성이 나왔어요. 지훈 씨의 어머니였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분으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어요. 지훈아, 왔구나. 오늘은 손님들이 많네? 따뜻한 목소리로 인사하시는 어머니 모습에 마음이 뭉클했어요. 어머니, 오늘 특별한 손님이 계셔요. 이분이 이탈리아에서 오신 카밀라 님이에요. 지훈 씨가 저를 소개하자 어머니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어머니의 시선이 따뜻하고 진심 어린 느낌이었어요. 격식 있는 밀라노의 사교 파티와는 전혀 다른 진정성이 느껴졌죠. 음식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치찌개, 제육볶음, 된장찌개, 그리고 수많은 반찬들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어요. 집밥의 소박한 풍경이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성이 느껴졌어요. 주방에서 어머니께서 바쁘게 움직이시는 모습을 보며 이상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첫 숟가락을 떠먹는 순간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김치찌개의 깊은 맛은 단순히 음식의 맛이 아니었어요. 그 안에는 가족의 사랑, 손님을 대하는 진심, 그리고 시간이 만들어낸 깊이가 담겨 있었어요. 베르티니 가문의 화려한 만찬에서는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죠. 식사가 끝날 무렵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지훈이 서툴어도 진심으로 일하는 아이예요. 여기까지 온 것도 다 혼자 힘으로 해낸 거예요. 그 순간 저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어요. 유럽의 고급 만찬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정이었어요. 아버지도 주방에서 나오시며 소주잔을 들고 오셨어요. 지훈이가 정말 열심히 해요. 말은 없지만 책임감만큼은 대단하죠.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목소리에 지훈 씨가 민망해하는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어요. 이런 자연스럽고 진정한 관계를 언제 마지막으로 봤나 싶었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에 짧게 적었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뻔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서도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이 이 작은 식당에 있었어요. 가족이라는 것, 진심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된 순간이었어요. 이 식당에서의 저녁은 제게 특별한 의미가 되었어요.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먹은 게 아니라 한국인들의 진정한 관계 맺기를 경험한 시간이었어요. 베르티니 가문의 우아하고 거리감 있는 관계와는 전혀 다른 소박하지만 진정성 넘치는 유대감을 느꼈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이 제가 진정으로 찾던 것일지도 모른다고. 밀라노에서라면 이런 식당에 갈 일이 없었을 거예요. 베르티니가의 딸로서 격식과 품위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짐이 없었어요. 편안하게 웃고 소주잔을 기울이며 진정한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이런 자유로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서야 알았어요. 팀원들과의 대화 속에서 모던 트레디션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어요. 단순히 전통과 현대를 결합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진심으로 문화를 이어가려는 사람들의 모임이었어요. 지훈 씨의 어머니가 매일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듯이 이들도 매일 정성을 다해 전통을 현대로 이어가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목소리가 맴돌았어요. 그리고 지훈 씨가 민망해하면서도 팀원들을 대하는 따뜻한 시선도요. 이런 진정성을 베르티니 가문에서 느껴본 적이 있나 싶었어요. 아버지는 늘 비즈니스 파트너로서만 저를 봤고 언니들도 경쟁자로만 여겼으니까요. 그날 밤 잠들기 전 창밖의 서울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에서 제가 찾은 것은 단순한 비즈니스 기회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내일부터 시작될 전시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지만 오늘 경험한 것만으로도 이 여행은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무도 모르게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어요. 어쩌면 제가 평생 갈망했던 것이 바로 이런 관계들이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화려한 펜션과 명품 드레스보다 이런 소박하지만 진정한 관계가 더 값지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마음가짐이 생겼어요. 이번 여행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며칠 후 밀라노에서 날아온 연락이 현실을 직면하게 했어요. 아버지의 비서 마르코가 서울에 도착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아침 일찍 호텔 로비에서 그를 마주쳤을 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항상 아버지 곁에 있던 마르코의 등장은 곧 아버지의 의중이 무엇인지 알리는 신호였으니까요. 마르코가 건넨 아이패드에는 아버지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카밀라, 너희 서울 체류가 예정보다 길어지고 있구나.
대사관 직원이 내일부터 너희 일정을 조정할 거야.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제 마음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실제로 일정 연장을 요청한 적도 없는데 이미 길어지고 있다고 판단하시다니 더 충격적인 소식이 이어졌어요. 베르티니, 드비시 가문 연합을 위한 약혼식 일정이 다음 달로 확정되었습니다. 벨기에 드비시 백작 댁에서 이미 준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마르코의 말에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가 여기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있는 동안 밀라노에서는 이미 제 미래가 결정되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오전 예정된 미팅에서 지훈 씨는 제 표정 변화를 금세 눈치챘어요. 전시회장에서 최종 점검을 하는 동안 저는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에는 온통 아버지의 메시지와 약혼식이라는 단어만 맴돌았어요. 괜찮으세요?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대사관 직원이 제 일정을 조정한다는 것, 약혼식 날짜가 확정됐다는 것, 그리고 곧 밀라노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까지 말하는 동안 제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현실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죠. 지훈 씨는 한동안 조용히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당신은 행복한가요? 예상하지 못한 질문이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제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베르티니 가문의 딸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모두가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행복한지조차 생각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벨기에 드비시 백작 가문의 차남 필립은 한 번 만났을 뿐이었어요. 차갑고 고지식했으며 저를 베르티니 가문의 지분 정도로 여기는 것 같았어요. 당신은 항상 정해진 길을 따라왔군요. 지훈 씨의 목소리가 부드럽지만 단호했어요. 이번에는 당신이 결정해도 되지 않을까요? 남들의 기대가 아니라 당신 삶의 방향을요. 그의 말이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고민해본 적이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씁쓸하게 대답했어요. 베르티니 가문의 딸로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제 길은 정해져 있었어요. 가문의 이익, 사업의 확장, 정치적 연합. 제 개인적인 행복은 그 안에서 고려 대상조차 아니었죠. 그럼 새로 시작하면 돼요. 지훈 씨가 담담하게 답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이 새로 시작한다는 게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베르틴이라는 이름 없이, 그 이름이 가져다주는 모든 것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도 처음 회사를 시작할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지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지훈 씨의 솔직함이 저를 안심시켰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과연 저에게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이 있을까요? 오후에 혼자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한편으로는 이미 결정된 미래로 돌아가야 한다는 압박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설렘이 충돌하고 있었어요. 엘리베이터 안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평소보다 초조해 보였어요. 방에 도착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아버지로부터 여러 통의 부재중 전화가 있었어요. 그리고 문자 메시지도요. 내일 한국 대사관에서 직원이 연락할 거다. 일정을 마무리하고 빨리 돌아오너라. 단호한 어조의 메시지를 보며 현실이 다시 아프게 다가왔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서울의 저녁 하늘은 맑았지만 제 마음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어요. 정말로 제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진정 제가 원했던 것인지 처음으로 고민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훈 씨의 말을 되새겼어요. 당신은 행복한가요? 당신이 선택해도 돼요. 이런 간단한 질문들이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요? 어쩌면 평생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아왔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휴대폰을 보니 자정이 넘어 있었어요. 내일이면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제 일정은 조정될 거고요. 과연 저에게 진정한 선택권이 있기는 한 걸까요? 하지만 지훈 씨의 말대로 이번에는 제가 직접 결정하고 싶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미래가 계속 교차했어요. 하나는 베르티니 가문의 기대에 맞춰 벨기에로 가는 길,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길. 어느 쪽도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어요. 답답하고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명확함도 있었어요. 꿈속에서도 지훈 씨의 진지한 눈빛과 당신이 선택하세요 라는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일 아침, 저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출국 당일,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결심을 한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준비해둔 퍼스트 클래스 좌석과 기다리고 있을 프라이빗 제트를 생각하며 공항 로비에 들어섰어요. 그런데 입구를 지나자마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카밀라, 돌아와. 여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다. 아버지였어요. 그의 옆에는 베르티니, 가문의 경호원 3명이 서 있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은 지금까지 본 적 없을 만큼 단호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기 시작했고 긴장감이 공항 로비에 가득 찼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마치 도망칠 곳이 없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훈 씨가 조용히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의 표정은 단단했지만 걱정스러웠어요. 우리 눈이 마주치자 그가 천천히 다가왔어요. 아버지가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어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당신이 내 딸과 그 일을 벌인 사람이군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얼음같이 차가웠어요. 지훈 씨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베르티니 회장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박지훈입니다. 공식적인 인사였지만 분위기는 전혀 온화하지 않았어요. 경호원들이 지훈 씨 주위로 둘러서기 시작했어요. 저는 카밀라 님의 선택을 존중하고 싶습니다. 지훈 씨의 말에 아버지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어요. 선택이라고? 베르티니의 딸에게는 정해진 길이 있어요. 당신이 끼어들 일이 아닙니다. 경호원들이 지훈 씨 쪽으로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아버지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은 실망과 분노로 가득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구경하기 시작했고 공항 보안요원들도 다가오는 게 보였어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들을 게 뭐가 있나? 내가 가문을 버리고 이 낯선 나라에서 무엇을 찾겠다는 거냐? 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웠어요. 지훈 씨가 조용히 개입했어요. 회장님, 혹시 더 조용한 곳으로 이동해서 이야기하실까요? 그의 제안에 아버지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 내 VIP 라운지로 이동했어요. 문이 닫히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었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저는 30년 동안 베르티니의 딸로만 살아왔어요.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고 제 행복도 고려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말을 하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여기서 저는 처음으로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카밀라 베르티니가 아닌 그냥 카밀라로서 말이죠. 지훈 씨와 그의 회사는 저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그건 환상이다, 카밀라. 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어요. 현실을 봐라. 내가 베르티니 없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이번엔 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난 며칠 동안 충분히 생각했으니까요. 제 마음은 이미 확고했어요. 아버지, 저는 배웠어요. 이름이나 재산이 없어도 사람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요. 제가 지훈 씨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진정한 파트너십이 무엇인지도 알았어요.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 말이죠.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는 카밀라 님이 내린 선택을 응원하고 싶습니다.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의 진정성 있는 말에도 아버지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마치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가 잠시 침묵하더니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좋아. 내가 그렇게 원한다면 앞으로는 베르티니의 자원이나 지원을 일절 기대하지 마라. 이번 주말까지 밀라노로 돌아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끝이다. 단호한 선언이었어요. 게임의 룰이 바뀐 거였어요. 알겠습니다. 제가 단호하게 답했어요.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지훈 씨를 바라보며 경고하듯 말했어요. 잘 챙기세요. 돈 없고 백 없는 딸을 말이죠. 그리고는 경호원들과 함께 라운지를 떠났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문이 닫힌 후 라운지 안은 조용해졌어요. 지훈 씨와 저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후회하지 않으세요?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요. 처음으로 제 선택에 대해 확신해요. 제가 답하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아버지의 차는 이미 멀어지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그 방향을 바라보다가 지훈 씨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그가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네, 함께 만들어가요. 밤이 깊어가며 지훈 씨와 함께 다음 날 일정을 계획했어요. 전시회는 계속되어야 했고 우리의 협업 프로젝트도 성공시켜야 했어요. 아버지의 지원 없이도
우리 힘으로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어요.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느꼈어요. 침대에 누워 잠들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어요. 6개월 후 우리의 협업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아버지도 제 선택을 인정해 주실까요? 그때는 화가 아닌 인정의 눈빛으로 저를 바라봐 주실까요? 그날을 위해 열심히 일해야겠다고 다짐하며 눈을 감았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베르티니를 떠난 후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처음엔 아버지의 지원 없이 새로 시작하는 게 두려웠지만 지훈 씨와 함께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서울 시내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새로운 생활은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평생 처음 느껴보는 자유로움이 있었어요. 모던 트레디션과의 협업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바로 2주 후 전시회에서 첫 반응이 나오기 시작했더군요. 이 이탈리아 장인 정신과 한국 전통 기법의 융합은 생각보다 많은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밀라노 패션위크에서 유럽 바이어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시작했어요. 파리의 유명 백화점 갤러리 라파에트에서 첫 대량 주문이 들어왔어요. 50개 이상의 협업 제품을 주문한 거였어요. 믿을 수 있어요? 지훈 씨가 주문서를 들고 와서 보여주었어요. 그때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베르틴이라는 이름 없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게 현실이 되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후에는 뉴욕타임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혁신적인 동서양 협업이라는 기사를 쓰고 싶다며 인터뷰를 요청했어요. 기자가 질문했어요. 베르티니 가문을 떠나 이런 성공을 거둔 비결이 뭔가요? 저는 망설임 없이 답했어요. 진정성과 열정, 그리고 믿고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지훈 씨가 끓여주는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상이 행복했어요. 밀라노의 화려한 저택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소소한 행복이었죠. 주말이면 한강변을 걸으며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하는 시간들이 특별했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인사동을 지나다가 우연히 마주친 이탈리아 관광객이 저를 알아봤어요. 아, 베르티니의 딸이세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니요. 저는 모던 트레디션의 카밀라예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실감했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혹시 우리 이제 연인 사이라고 해도 될까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는데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웃음이 터졌어요. 벌써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의 얼굴이 빨갛게 되더군요. 그날 밤 처음으로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걸었어요. 서울의 불빛이 강물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고마워요. 제가 말했어요. 뭐가요? 제가 저 자신을 찾도록 용기를 준 거요. 지훈 씨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어제 정확히 6개월이 지난 날이었어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우리의 첫 번째 정식 협업 컬렉션 런칭 행사가 열렸어요. 한국의 주요 패션 업계 인사들과 언론이 참석했고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동양과 서양의 완벽한 조화하는 평가를 받았어요. 행사가 끝나고 백화점 로비로 나오는데 멀리서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검은 코트를 입고 서 있는 남자. 아버지였어요. 제 숨이 멎는 듯했어요. 그분은 전시장을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어요.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지의 표정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어요. 놀라움과 어쩌면 자부심 같은 것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분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중얼거렸어요. 잘하고 있구나. 6개월 전 공항에서의 분노와 실망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딸의 성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눈빛이었어요. 제가 다가가려 하자 아버지는 이미 돌아서서 차 쪽으로 향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그 뒷모습에서 인정과 축하가 느껴졌어요. 아버지였죠? 지훈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맞아요. 제가 답하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는 괜찮아 보였어요. 지훈 씨가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당연하죠. 당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그날 밤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지훈 씨와 함께 샴페인을 터뜨렸어요. 우리 해냈어요. 제가 외쳤어요. 아직 시작일 뿐이에요. 지훈 씨가 글라스를 들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멋진 일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6개월 전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는 두려웠지만
지금은 후회하지 않아요. 베르틴이라는 이름 대신 제가 직접 만든 성공이 있고, 진정한 사랑이 있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이해까지도 얻었어요. 그리고 얼마 후, 저희는 결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작은 규모의 결혼식이지만 한국에서 전통 혼례도 하고 싶었어요. 지훈 씨의 부모님이 추천해주신 한옥마당에서 패백도 드리고, 그 다음에 간단한 서양식 결혼식도 하기로 했어요. 어느 저녁, 지훈 씨와 함께 웨딩드레스 샵을 나오는 길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언니 알레산드라였어요. 카밀라, 잘 있어? 오랜만에 듣는 언니의 목소리는 반가웠어요. 결혼 준비 잘하고 있지? 응, 언니, 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제가 답했어요. 언니가 조금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결혼 준비에 걱정이 많으셔. 다음 주에 한국 내려가서 지훈 씨 부모님을 만나 뵙고 싶다는데, 저는 깜짝 놀라 지훈 씨를 바라봤어요. 그도 제 대화를 듣고 있었는지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아버지가? 응, 아직은 많이 걱정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찾아오시려 한다는 건 좋은 신호야. 전화를 끊고 지훈 씨와 눈을 마주쳤어요. 우리는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어요. 아버지가 오신대요. 제가 말하자 지훈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완전한 시작이네요.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우리는 행복하게 웃고 있었어요. 오늘 이탈리아 상류층 패션 재벌 딸이 한국에서 진짜 자신을 찾아간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화려한 이름을 내려놓고 진심과 따뜻함으로 다시 시작한 그녀의 용기 있는 선택, 그리고 그 곁을 지켜준 한 남자와의 아름다운 여정까지.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감동볼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